오늘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협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국민에게 달콤한 이 정책들은 한 번도 그 문제를 우리 야당과 협의해서 협치를 이루어서 해놨었던 정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이었고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 없이 그저 달콤하게 던져놓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는 데 대해서 협치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국민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의 정치다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협치의 바탕에서 아마 지난번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치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뒤이어서 적폐의 소위 현상을 발표를 하고 10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협치의 순서를 저는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 100대 발표 중에서 가장 1순위가 경찰과 검찰의 사정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부분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사정기관을 모여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은 전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100년 대계와 또 앞날 또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은 국민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거기에 논제가 돼서 매뉴얼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정기관을 불러놓고 뭐 개혁을 하자.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야정에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적폐 현상을 바로 노무현 정부 스스로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사정 100대 기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야당과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발표할 것들이 너무 이 100대 약속 중에는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적폐 해결하려면은 국민의 잣대로 국민이 각계 각층이 모여서 하는 개혁의 사정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루어져야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 사정의 개혁은 저는 또 한 번 언젠가 심판받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업체나 영세 상공인을 옥죄게 될 그런 이 정부의 방침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5조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법인세를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추세이고 흐름인데 이것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청구서들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FT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국내적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기여를 논하는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생각을 하고 현실에 기초한 좌표 설정을 해야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통계를 보면 100만이 좀 넘습니다. 이 100만이 조금 넘는데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 단번에 늘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넘는 공무원 이 속에서 17만을 단기간에 늘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효성 후보자 정말 우리 언론에서도 판단하고 국민들도 보셨겠지만 부적격 후보자의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효성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현재 1차 추경심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3당은 어제 저녁 늦게 공무원 정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야3당은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해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와 전공로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국민 정서와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제입니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5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들 과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교조동의 대선 청구소에 보훈 화답하는 것이고, 또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아직 사회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을 전교조 교사의 정치 선전을 통해서 광장 정치의 전사로, 나아가서 여당의 미래 정치 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것 아닌지 짙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이해찬 의원이 주장한 보수 계멸 작업의 전초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 과제 발표가 1년 반이나 끌어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 보건복지위원 소속으로 박능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박능호 후보자의 그 언론사 기고문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압 또는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논리를 편 글을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또 보고서 어떤 투표 권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강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그 계획에 구체적인 수행 과정에서 투영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박능호 후보자는 그런 저의 우려에 대해서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또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늘어납니다. 또 그거를 하기 위한 또 과정에서 공직자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행정학에서도 파킨슨 법칙이니 뭐 여러 가지 해서 굳이 우리가 일부러 늘리려 하지 않아도 공공부문에서 이 공무원의 숫자 또 규제의 숫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 때든 새 정부 초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파악해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을 특히 정권 초에 합니다. 정권 초가 아니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한 동력과 그러한 어떤 힘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도 정말 과거 정부 때 보였던 그런 결연한 그런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그러한 규제가 뭔지 정말 우리 공공부문에 비효율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어떤 고려 그리고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이 남녀 간의 특수한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보통 경범죄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해마다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 살인 등 피해당한 이 연인원이 무려 36,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출발해서 2차, 3차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고 강력 범죄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 중범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이나 반복적 폭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피해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법제화 과정이 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폭력에 대한 제도적 체계 마련하는 이런 게 절실하지 않나 싶고요. 데이터 폭력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피해 여성 치유 방안 등 관계 부처의 실질적 대안 마련도 촉구하고, 셋째는 데이터 폭력은 사회적 인식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한번 변화시켜서 데이터 폭력 건절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늘리면 건물이 필요하죠. 사무실도 필요하죠. 그 책상도 필요하죠. 그런 비용은 다 빼고 17만 2천 명 늘리면 연봉 5천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뭐 연금 같은 것도 빼고 딱 그 봉급만 8조 6천억입니다. 매년. 이 8조 6천억을 어떻게 줍니까? 이건 그러니까 공무원을 17만 2천 명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매년 8조 6천억을 더 거두겠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8조 6천억을 걷어서 공무원 봉급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를 늘리면 세금도 늘릴 필요가 없죠. 이처럼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수요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7만 2천 명 늘어놓으면 그 다음 정부부터 매년 8조 6천억 월급만 8조 6천억을 줘라. 갑자기 8조 6천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매년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무원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8조 6천억씩 무조건 월급 줘라. 이것은 국민들과의 어떤 그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그야말로 인기 정책으로 우리는 17만 2천 명 늘어놓을 테니까 그 뒤에 따라서 이런 무책임한 그런 이런 있을 수가 없고,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다 실패한 그런 그 전례를 비추어서 이 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걸 한마디 더 말씀 올립니다. 적폐의 소위 현상을 발표를 하고 10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협치의 순서를 저는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 100대 발표 중에서 가장 1순위가 경찰과 검찰의 사정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부분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사정기관을 모여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은 전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100년 대계와 또 앞날 또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국민에게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은 국민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거기에 논제가 돼서 매뉴얼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정기관을 불러놓고 뭐 개혁을 하자,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야정에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적폐 현상을 바로 노무현 정부 스스로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옥죄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추세이고 흐름인데, 이것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청구서들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FT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국내적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기여를 논하는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생각을 하고 현실에 기초한 좌표 설정을 해야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가 지금 오늘의 문재인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협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국민에게 달콤한 이 정책들은 한 번도 그 문제를 우리 야당과 협의해서 협치를 이뤄서 해놨었던 정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이었고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 없이 그저 달콤하게 던져놓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는 데 대해서 협치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국민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의 정치다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협치의 바탕에서 아마 지난번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치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뒤이어서 지를 하겠다라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업체나 영세 상공인을 옥죄게 될 그런 이 정부의 방침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5조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소업체 영세 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로 지금이라도 저는 이 사정 100대 기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야당과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발표할 것들이 너무 이 100대 그 약속 중에는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적폐 해결하려면은 국민의 잣대로 국민이 각계 각층에 모여서 하는 개혁의 사정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루어져야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 사정의 개혁은 저는 또 한 번 언젠가 심판받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